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증거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재판의 주요 내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진행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벌써 9번째 변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제 곧 종반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의 주요 내용을 법조팀 김예림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증인 신문은 없는 상황인데 재판은 그럼 어떤 내용이 주로 진행됩니까? 네, 오늘 9차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일 재판은 아닌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까지 나온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판 정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간 심판에서 나온 내용이랑 증거, 또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입장을 양측이 2시간씩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또 이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측이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6개월 심리를 채워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입장차가 크니 양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상황을 좀 보면은 재판부가 이제 각각 30분씩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15분씩 주는 이렇게 약간 제한된 시간의 주장을 펼쳤는데 오늘은 2시간씩 시간을 주다 보니까 이 양측의 주장과 그리고 입장 그리고 증거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준비도 매우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취재가 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국회 측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 정리와 주장 설명에 각 1시간씩 쓸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나 법관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남은 입증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 법정에서 그동안 증언을 거부한 군 지휘부들의 진술이 검찰 수사 내용이랑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런 검찰의 진술 조서도 제시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이제 국회 회의록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런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계엄에 대한 주요 내용들 국회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영상까지 이렇게 재생을 할 것으로 동영상을 보입니다. 직접 플레이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앞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나 박정군 특수전 사령관, 의원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인물들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이렇게 기존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데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변론 기일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했잖아요. 이렇게 심판 속도에 반발을 하면서 그런 만큼 오늘도 재판 진행에 대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재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 오는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있을 10차 변론에 대해서 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증인신문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윤 대통령 측의 좀 자세한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10차 변론. 10차 변론을 왜 미뤄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영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네, 일단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까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문까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병행하는 것이 이게 무리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방어권을 보장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미뤄달라는 취지가 이런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국회 측은 기일을 미루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요. 네. 두 재판의 시간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미룰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날짜를 변경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으로 즉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이 재판 기일로 놓고도 지금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판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결론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어제 브리핑에서는 기일 변경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9차 변론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네. 재판부가 평의를 연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 평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나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태 이런 평의 결과가 탄핵 심판 시작을 할 때나 네. 마무리를 하면서 재판부가 발표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오늘 중에 발표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예정된 변론이 당장 내일 모레죠. 예, 그렇죠.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부분들을 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앞부분 또는 재판이 끝나갈 때쯤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목요일 일정을 미룬다고 결정을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론이 언제로 미뤄질지가 관건인데 예. 변론이 그 미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예정된 10차 변론을 끝내더라도 예. 양측이 최후 변론을 하고 또 윤 대통령 측이 최후 진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일이 한 차례는 최소 지정이 더 될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예. 또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더 해달라는 입장이라 예. 아직 헌법재판소가 이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는 미정이지만 예. 만약에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기일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날지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2월 말 얘기가 있었지만 2월 말은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3월 중에 결론이 나올지가 현재 관심인 가운데 오늘 재판에서 어떤 변론 기일에 관련된 결론이 나올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은 증인 신문은 없지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판과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취재를 해서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